야, 박지은, 이 더위도 못 버티면 군대 왜 왔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시 사관학교 수석이라며? 이것도 못해? 네 할머니가 장군이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 이진호는 지은의 등에 뜨거운 모래를 한 움큼 끼얹었어요. 지은의 입에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조교님,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뜨겁다고. 더워도 참아. 이게 훈련이야. 군인이 더위 때문에 포기해? 이진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지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구부려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발굽혀펴기 쉰 게 하나, 둘. 이진호는 그녀의 등에 발을 올려놓았어요. 지은의 몸이 압박감에 휘청였지만 그녀는 계속 버텼습니다. 약해 빠졌네. 이서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더 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해. 저기요, 쟤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진호가 그 훈련병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같이 할래? 그 순간 소영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군대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전말 이제 시작합니다. 양평의 이른 아침, 소영은 호미를 들고 텃밭 흙을 부드럽게 파헤쳤어요. 이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군인 출신다운 정확함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덥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인데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소영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퇴역한 지 7년.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거쳐 여군 최초로 장군까지 올랐던 박소영은 이제 그저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육군 여군 교육대에서 인권 강의를 부탁해 온 것이죠. 다시 군복을 입는 건 아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소영은 깨끗이 씻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가 보네. 차에 오르며 소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육대 정문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공손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장군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박소영이라고 불러요. 군인 아닌지 오래됐으니까.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군부대 특유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강의장은 이쪽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 예정인데. 김대령의 설명을 듣던 소영의 귀에 갑자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박지은. 이 더위도 못 버티면 군대 왜 왔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시. 소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건 뭐죠? 김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냥 기본 훈련 중입니다. 장군님.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본 훈련이요? 소영은 말없이 소리가 나는 훈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김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군님, 강의 시간이 곧. 소영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어요. 훈련장에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훈련병의 힘겨운 숨소리, 그리고 그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체감온도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한 여군 훈련병이 속옷차림으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과 다리는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로 보이는 남성은 그녀의 등에 뜨거운 모래를 끼얹고 있었어요. 소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소영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조교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쾌함이 교차했어요. 민간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소영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40년 군 생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박소영 전 장군이다. 당장 이 훈련을 중단하세요. 조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제야 그는 소영의 정체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장군님. 소영은 속옷차림으로 누워있는 훈련병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훈련병의 얼굴을 본 소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지은아? 가까스로 고개를 든 훈련병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소영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어요. 그녀 앞에 있는 훈련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손녀, 박지은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원 입대한 그 똑똑하고 의젓한 손녀였어요. 소영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전신을 타고 흘렀어요. 손녀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더구나 자신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소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조교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급히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장군님. 오늘 강의 때문에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중대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폭염 속에 훈련병을 속옷차림으로 얼차려를 시키는 게 지금 군대의 훈련 방식입니까? 중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훈련 방법의 일부입니다.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전통이요? 이런 가혹행위가 어떻게 전통이 될 수 있습니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소영은 재빨리 지은에게 다가가 상의를 벗어 그녀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지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지은아, 괜찮니? 말할 수 있어? 지은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요. 이 아이는 지금
응급 치료가 필요해요. 소영의 명령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지은을 부축하며 소영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중대장을 노려봤습니다. 이 일은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영이 직접 최전선에 설 차례였어요. 군병원 병실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팔과 등에는 화상 연고가 발려 있었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지혜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이건 그냥 훈련의 일부라고 모두가 말했어요. 소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개선하려 했던 군대에서, 그것도 자신의 손녀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지은아, 이건 훈련이 아니야. 명백한 가혹행위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 훈련병들도, 특히 사관학교 출신이나 성적이 좋은 애들은 더 심하게.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의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들고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은 곧 끝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려 했어요. 병실 밖으로 나온 소영은 복도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자신이 만들었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 장군님? 낯선 목소리에 소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앞에 서 있는 여자 훈련병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양손을 꼭 쥐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이제 장군이 아니야. 그냥 박소영이라고 불러도 돼. 훈련병은 더욱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지은이와 같은 기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서연은 재빠르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소영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직접 보세요. 제발 저한테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알려지면 저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급히 사라졌어요. 소영은 메모리 카드를 꼭 쥐고 병원 로비의 한적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을 때 소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지은뿐만 아니라 여러 여군 훈련병들이 속옷차림으로 폭염 속에서 얼차려를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조교들의 고함 소리와 모욕적인 말들이 귀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군인이 되려고 해? 사관학교
출신이면 다야? 더 세게.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 속에서 지은은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조교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지은, 너 할머니가 장군이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메모리 카드에는 여러 날에 걸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조직적인 가혹행위였어요. 숙소로 돌아온 소영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그녀가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 시절 개발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군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소영은 노트북을 켜고 오랜만에 특별 접근 코드를 입력했어요. 은퇴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시스템이 열렸어요. 아직 작동하는구나. 소영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녀는 교육대 CCTV 영상과 녹음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은 천천히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소영의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혹행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특정 조교들의 일탈이 아니라 위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소영은 이진호 조교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특히 사관학교 출신이나 성적이 좋은 여군 훈련병들을 더 가혹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가 기록에는 엘리트 의식 제거에 탁월한 능력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영은 강민우 중대장의 기록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도 과거에 유사한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10년 전 그가 훈련병이었을 때의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나중에 군인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다시 남에게 가하는 거구나. 소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이자 MBC 기자인 장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나 박소영이에요. 긴급하게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군대에 아직도 썩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도려내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 소영은 MBC 기자 장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더 하얘진 것 말고는 여전히 그녀가 아는 열정적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제 장군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야, 현우 씨. 소영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바로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메모리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봐요. 현우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가락으로 입술을 꾹 누르며 분노를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가혹행위네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내 손녀도 저기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깊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방송에 내보내 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염려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장군님, 이렇게 되면 군 전체와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위층에서.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군 생활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군 교육대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에서 여군 훈련병들이 속옷차림으로 얼차려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전 여군 장군 박소영 씨의 손녀로 밝혀졌습니다. 뉴스가 나간 직후 소영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의 동료들과 후배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지를, 어떤 이는 우려를 표했죠.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지은의 얼굴과 다른 여군 훈련병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단단한 결의가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지은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 최태준입니다. 예전에 여군 교육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독도에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태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비슷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제가 몰래 모아온. 소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파일을 받아든 그녀의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태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족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 건의 가혹행위 사건들이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었고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 명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단에는 현재 고위직에 있는 많은 간부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녀가 직접 발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들려 했던 군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힘들어요. 태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어요. 소영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전의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며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 총장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증인께서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지내시고 여군 최초로 장군까지 진급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문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의 손녀가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봤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영상 증거와 태준이 제공한 기록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소영은 지난 10년간의 유사 사건 기록을 공개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썩어빠진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만들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지금도 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사를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징계 기록을 말이에요. 소영은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 손녀를 포함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고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영의 가슴 속에서는 40년간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어요.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투스타 할머니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한 달, 양평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맑았어요. 소영은 텃밭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군내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신고,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소영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군 간부 총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고위급 간부 8명은 전역 처리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며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하기엔 아직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소영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응, 방금 봤어. 어때? 몸은 완전히 나았니? 지은이 퇴원한 지도 벌써 보름이 흘렀어요. 상처들은 거의 다 나았지만 소영은 지은의 마음의 상처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소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 전역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군을 떠나겠다 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무슨 결정이니? 저 전역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그래도 괜찮겠니? 예. 대신에 지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후임 여군 교육 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소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자랑스러움, 걱정,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네,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소영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오랜만에 군복을 입었어요. 새롭게 개설된 여군 인권교육 과정 개강식에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은퇴한 할머니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소영은 수많은 젊은 장교들과 훈련병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지은도 있었습니다. 새 제복을 입은 지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군 인권 교육 과정의 첫 개강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강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지요. 소영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인간적인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은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소영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가슴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지은아, 내가 더 멋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개강식 후 소영은 지은과 함께 양평 집으로 돌아왔어요. 달이 밝은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소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끝이 아니야,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할머니 세대가 망쳐놓은 걸 너희가 바로 잡는 거지.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지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영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지은이 떠난 후 소영은 텃밭으로 돌아가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장군까지 갔지만 저 아이는 진짜 군인이 됐구나. 한 달 후 텔레비전에서 지은의 모습이 나왔어요. 새롭게 개설된 여군 인권 교육 과정에서 그녀가 강사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강함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도 강함입니다. 소영은 화면 속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발걸음이었어요. 1년 후 소영은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박소영 여군 인권상을 제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수상자는 다름 아닌 지은이었습니다. 소영은 초대장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투스타 할머니의 마지막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인생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구독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